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영남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호남엔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 서울과 경기에서 마지막 순회 경선을 가졌습니다. 도심과 근접한 역세권 계곡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어젯밤부터 영남 지역에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이제 제법 굵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그간 쩍쩍 갈라졌던 이 땅 속으로 빨려가듯 빗물이 스며들고 있다는데 오늘 밤엔 더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서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유미 기자, 빗줄기가 거세 보이는데요. 네, 낮들어서 잠시 주춤했던 빗줄기는 오후가 되면서 다시 굵어졌습니다. 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서 논밭에 소방차로 물을 대던 이곳 밀양을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가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저수지도요, 바닥이 모두 드러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물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경남 지역의 저수율은 31.8%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저수지 바닥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에 집중됐던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경남 통영과 사천, 거제, 남해 고성 등에 호우경보가 발령돼 강한 비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경남 고성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이 가뭄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영남 지역의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수일 동안 200mm 안팎의 비가 고르게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 밀양을 비롯해서 경남 5개 시군이 가뭄 심각 단계였는데요. 150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가뭄 심각 단계 지역의 오늘 하루 강수량은 거제를 뺀 4곳이 100mm가 안 됩니다. 저수율을 평년 수준으로 높이려면 며칠간 꾸준히 비가 내려줘야 하는데요.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질 경우 침수나 하천 범람이 우려돼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경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농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이 꿀 같은 단비가 그만큼 반가운 거죠. 이제야 한숨 돌렸다면서 너털 웃음을 보였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바싹 말랐던 논밭 사이 개울에는 물이 다시 흐릅니다. 80살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우유까지 꺼내 입고 가뭄으로 애를 태웠던 밭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내린 비에 타들어가던 상추는 다시 싹이 살아나고 고추밭도 파릇파릇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나서 몸 팔았어. 이제 너 비가 오이 좋게 나올라 그네. 쩍쩍 갈라졌던 논에도 물이 들이찼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물에 잠긴 벼를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아직 성에 차진 않지만 내일까지 비가 더 오면 올 벼농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못이라도 저 물이 안 고이어요. 올진에도 좀 더 오고 내일도 온다 하니까 안 되겠습니까? 가뭄에 손을 놨던 고추밭에 손주들까지 나와 일손을 돕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기온이 너무 좋아요. 비가 완전 뭐랄까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0mm 정도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던 영남의 꿀같은 단비가 농민들의 애탔던 가슴까지 식혀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선 비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서 탈이 났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해가를 넘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골목길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집 마당까지 물이 들이찼고 천장에선 비가 새 양동이까지 갖다 놨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빗방울이 암층 안에 굵었어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안에서 마당에 물이 차니까 안에서 문을 못 열어서. 밤사이 전남 광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가게로 물이 들이치면서 음료수 등을 평상 위로 급히 올려뒀는데요. 여전히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은 밤새 물을 퍼내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수도에서 넘어와가지고요. 넘어가고 이제 이 주방으로 하나 차버렸지요. 예, 와서 보니까 발목가량 물이 차갖고 있었어요. 해남에는 하루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영암과 진도, 무안도 1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목포에는 한때 시간당 66.4mm의 비가 쏟아져 역대 8월 중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호남을 덮친 극한 폭우에 침수 등 140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상가 등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내일까지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 순회 경선 사실상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권리당원만 59만 명으로 호남에 버금가는 핵심 승부처. 서울과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승리였고 김 후보는 누적 득표 1위를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준성 기자, 서울, 경기 이 표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네, 방금 막 서울, 경기 권리당원 당대표 후보 경선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6.7%, 정청래 후보가 46.37%를 득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6.61%, 정청래 후보가 46.17%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가장 많은 약 38%의 권리당원이 속한 서울, 경기 두 지역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역 순회 경선 단순 누적 합산 결과 김민석 후보 49.9%, 정청래 후보 41.5%, 송영길 후보 8.6%입니다. 당대표와 손발을 맞출 최고위원 후보 순위 경쟁도 관심사였는데요. 서울 경기 경선 결과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박선원, 서미야 후보가 당선권인 5등까지 득표했고 지금까지의 득표를 합산한 결과에선 최민희, 박선원, 서미야,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에 포진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최종 승자는 언제 가려지는 건가요? 네, 최종 결판은 내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납니다. 일단 내일 현장에서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는데 대의원은 약 1만 명, 전체의 0.7%로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동안 치러온 지역 순회 경선 결과에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를 더해 이걸 70% 반영하고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합산합니다. 합산해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면 바로 대표로 뽑힙니다. 이 경우 내일 오후 6시쯤이면 결과 발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반이 안 나오면 선호 투표제 방식에 따라 3등 후보자의 2순위 표 결과를 1, 2등 후보들에게 나눠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엔 약 1시간가량 더 소요돼 오후 7시 전후 결론이 예상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는 2028년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당대표가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오늘 결과까지 더해서 내일 최종 선출됩니다. 마지막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였던 만큼 한쪽에선 승리의 쐐기를 받기 위해 또 한쪽에선 마지막 반전을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마지막까지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서울 반드시 승리하고 제신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뜁시다. 이겨냅시다.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개혁당 대표도 아니고 청래당 대표도 아니고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모두의 민주당 자랑스러운 민주당 대표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승리를 자신하듯 자신의 SNS에 당대표가 되면 연내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외교 전략도 내놨습니다. 오전 연설에서는 새 후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앞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개혁시장, 개혁도지사를 지낸
개혁 대통령 이재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당이 안정돼야 합니다. 그래야 당정이 안정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안정됩니다. K화급 시대를 향해 당과의 의리,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의리도 지킨 사람이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저 송영길이 민족의 분단을 극복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못다 이뤘던 역할을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해수욕장과 함께 여름철 피서지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이 계곡. 요즘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소위 역세권 계곡이 특히 인기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갈 수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이 힐링 명소가 쓰레기 천국이 됐습니다. 악취가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소환 기자입니다. 서울 수락산 자락 벽운 계곡. 지하철역에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이른바 역세권 계곡입니다. 저희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바로 앞에 계곡이 있다 보니까 올여름 피서하러 찾는 이들이 늘면서 쓰레기도 같이 늘었습니다. 피서객들이 다녀간 바위 주변을 돌아보니 밟았다간 다칠 수 있는 깨진 병 조각은 물론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플라스틱 물총도 보입니다. 바람 빠져 찌그러든 공과 빈 생수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도 모여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계곡 상류인데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매트며 물놀이용 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음식물 쓰레기. 먹다 버린 수박에는 날벌레와 악취가 진동하고 꼬치에 끼워 놓은 파인애플은 해충의 먹이가 됐습니다. 시내버스로 계곡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김고랑 계곡도 상황은 마찬가지. 찌그러진 맥주 캔들이 물 위에 둥둥 떠 있고 접이식 의자는 고장난 채 수풀에 버려졌습니다. 치킨 같은 거 막 그런 거 먹고 그냥 막 버리고 막 그래요. 금연 계곡이지만 물가엔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건 결국 주민들 몫입니다. 아침이면 우리가 와갖고 여기 쓰레기를 다 주워내요. 주워내고 막 여기다가 변도 보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레기를 가져가라고 하면 발끈하는 피서객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또 찍어주면은 좀 너나 잘하세요. 접근 편의성 덕분에 인기를 끈 도시 계곡들이 버려진 양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산악회 회원들을 태우고 국도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엎어져서 넘어졌습니다. 앞에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앞좌석을 붙잡고 있는 남성 승객 주변에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팔이 낀 채 골절상을 당한 승객을 구조하려고 장비를 가동합니다. 강원도 영월군 38번 국도 느릅제 터널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전도된 건 오늘 오전 9시쯤. 버스에는 산악회 회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골절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기사 등 16명도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가 도로를 정비하는 작업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시 아파트에서 6살 난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한 끝에 25분 만에 1층 화단에 숨져 있는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정황은 드러난 게 없다며 어린이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용 차로에 멈춘 버스 앞에 승용차가 방향을 튼 채로 멈춰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50대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추월을 하려고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갔다가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 현수막 보자마자 좀 이상하다 싶죠?
전남 무안군의회가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공항에 설치한 건데 누가 봐도 대통령 이름이 틀렸습니다. 당장 군의회를 향해서 최소한 성의조차 없다. 유가족들 심경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공항 2층에 무안군의회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군의회의 지난 3일 공항 재개항 촉구 성명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과 협의해 재개항 절차에 속도를 내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걸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의 공항 방문과 유가족 면담 다음 날 내걸렸는데 대통령 이름부터 잘못 적혀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대통령 이름도 틀리는 무심함도 문제인 데다 유해 수색을 위해 공항에 머무는 유족들의 심경을 헤아리지 못한 현수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성의함, 그리고 무책임함, 유해도 수습이 다 안 돼가지고 장례를 앞두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참담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이 성명서까지 내고 군의회가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 번도 함께 서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서자 현수막은 어제 오후 철거됐습니다. 군의회 측은 대통령 이름 오타는 현수막 제작업체의 실수라는 입장. 이윤택 무안군의회 의장은 큰 실수를 했다며 참사 진상규명에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추도사에서 반성이란 표현만 뺀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알고 보니 어제 광복절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는 대신에 신사 500m 밖에서 원격 참배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격 참배 조금 낯선데 어떻게 했단 걸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패전일인 어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지 않았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만 복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 언론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원격 참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어로 요하이라고 불리는데 멀리서 신사 방향으로 참배하는 행위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오전 전몰자 추도식 참석을 위해 찾은 무도관 주차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린 겁니다.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간단한 묵념이 아닌 2번 절하고 2번 박수친 뒤 다시 한번 절하는 의식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파장은 피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에서 반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戦争の惨禍を二度と繰り返させない。 고바야시 일본 자민당 정조 회장도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찾으면서 자민당 핵심 간부 4인방이 모두 참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7년 전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과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람 아직 잘 지낸다고 설명은 하면서도 그 많고 많은 사진 중에 굳이 이 뾰루퉁해 보이는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7년 전 판문점 회동 당시 촬영된 모습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는 사진도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을 꼭 집어 SNS에 올린 뒤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2기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에 계속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선 김 위원장 이름을 10번 가까이 언급했습니다. Guns in that room than I've ever seen in my life. I looked at the other side and it was the same thing. And yet I felt safe. I felt safe because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한 이란전 상황 등을 돌파할 외교적 성과로 북미 대화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중국을 대북 대화의 지렛대로 삼아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웅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2%가 통과하는 해상 수송의 이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홍해의 물류 거점으로 불리는 모카항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마비됐습니다. 호르무즈에 이어 홍해까지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만 곳곳에서 불길이 끊이지 않고 파괴된 시설물과 잔해가 가득합니다. 홍해 연안에 위치한 예멘의 모카항입니다. 후티 반군이 탄도 미사일 5발을 부두를 향해 직접 발사해 7명이 숨진 겁니다. قد قدرت بحدود 16 مليون دولار خلال المراحل يعني الثلاث الأولى، لكن أيضا ضربات أمس ليلة أمس ستضيف من هذا المبلغ كبير. 모카항은 세계 물동량의 12% 이상이 지나가는 홍해 항로 길목에 위치한 예멘 대표 항구입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호데이다 항을 우회해 각종 물자를 들여왔습니다. 결국 잦은 공격으로 모카항이 폐쇄되며 물류 적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بالبحث عن طرق بديلة عبر راس الرجاء الصالح وقناة السويس وهذا يكلفها مبالغ كبيرة ورحلة طويلة. 후티 반군 측은 민간 시설이 아니라 모카항에 집결한 사우디 지원 세력의 병력과 무기, 군함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핵추진 항공모함 부시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정밀 유도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 있는 이 미국의 항공모함. 부실한 식사에 열악한 시설까지 이 승조원들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근엔 투신 시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의 경우엔 해외 파병 군인이 많아서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 결국 포스타, 이 사성 장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중동 작전을 총괄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배 안에서 승조원과 일일이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해 11월 샌디에이고를 떠나 몇 달째 이란 앞바다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 링컨함을 시찰한 겁니다. 링컨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의 해상 투신 시도가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에서 사령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승조원들을 다독이려 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CNN은 한 승조원을 인용해 함선 내 사기가 매우 저조했고 동료 승무원들의 극단적 선택 충동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전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Well, no, that ship is moving. No, they're not. No. Not nearly long enough. 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Saying often that we've won. Well, if we've won, bring everybody home. 미군은 조만간 링컨함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규모 7.7의 강진이 덮친 인도네시아에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3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에 더해서 1.6m 높이의 쓰나미까지 발생해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사상자도 늘었습니다. 보도에 안보겸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모인 강당 지붕 천장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물건들이 떨어지다가 엄청난 진동에 정전까지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 강진 순간을 담은 영상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1.6m 높이 파도가 덮쳐 진흙과 잔해가 마을을 뒤덮은 모습도 담겼습니다. 일부 해안에서는 지진 직후 쓰나미의 전조 현상으로 마치 썰물처럼 바닷물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선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본진 이후에 규모 6.2짜리를 포함해 최소 341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며 피해가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건물들은 거의 뼈대만 남았고 바위와 흙이 가득한 도로는 이동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5천 명이 대피한 상황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동누사 튼가라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1,100만 개미들 주목하길 바랍니다. 천문학적인 실적을 기록한 두 회사가 최대 300조 원을 이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한 주당 얼마씩 받게 될까요?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주주환원책 발표를 예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 관련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적극 토론 중이며 승연금 100조 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달성과 주주환원의 확대는 병행할 수 있는 목표라고 믿습니다. 증권가에선 두 회사의 주주환원 규모가 최대 3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올해 영업이익 중 순전하게 남은 돈의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내걸었는데 그 규모가 각각 200조 원,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 주주 환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증권가 예측대로 배당 재원을 나눌 경우 1주당 배당금은 약 16,000원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예상 환원액의 40%를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 주당 최대 55,000원이 배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결단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배당으로서 그런 마음을 보여줘야만이 주식도 많이 사고 응원하는 게 대부분의 주주들의 마음이고, 다만 기존 배당 성향 등을 감안할 때 수백조 원대의 배당은 쉽지 않을 거란 신중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신의 한 수를 찾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K바둑의 묘수를 찾아 오늘도 이 바둑판에 착수를 하는 이들을 이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둑판을 든 외국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옵니다. 익숙한 듯 테이블에 앉아 가볍게 인사를 나누더니 대국을 시작합니다. 한 수 한 수 고민을 거듭하며 바둑돌을 내려놓고 어느새 바둑판은 흑백돌로 채워집니다. 팽팽했던 승부는 백의 승리로 끝납니다. 흑보다 많은 집을 여기서 지어서 백이 마지막에 9집을 남겼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물론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20에서 30대들이 실력에 상관없이 매주 대국을 벌이는 겁니다. 3년 전 이 모임을 만든 찰스 씨는 어릴 적 고국에서 접한 체스보다 한국 바둑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Baduk was kind of revolutionary at that time for me because it's simply an empty board and you can play anywhere you want. 이날 새로 찾아온 회원만 4명. 처음 바둑판 앞에 앉은 신입에게 훈수도 이어집니다. You can play anywhere. So like if you want to play, I don't know, around here, here, whatever, that's completely possible. I became interested after watching the drama of Niseng. It helped him navigate life and be able to strategize. And 중국에서 시작돼 일본에서 기틀이 마련된 바둑. 이젠 한국에서 세계 젊은이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축구는 군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에피소드인데요. 만약에 군대에서 이 축구를 하다가 다치면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 고관절을 다쳐 수술까지 받은 예비역 A씨. 전역 후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훈 보상 대상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축구 시합이 공무와 관계가 있고 A씨의 부상이 군 체육 활동 중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며 지병이 악화된 거라는 보훈 당국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사 중에 다친 경우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훈련이나 작전 중이 아니어도 복무 기간 부상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레저 활동 중에 다친 거다 보니까 이번 판결로 A씨는 치료와 재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고
향후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달 보훈 보상금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체육 활동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며 국가 유공자 자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연휴 내내 함께한 비는 내일 오전이면 그칩니다. 다만 아직 많은 비가 예보된 영남과 제주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데요. 비가 일단 그쳤다가도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요. 종일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의 양은 중부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 않은데요. 남해안에는 아직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일부 영남 지역은 시간당 50mm까지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남부 중심으로 강풍까지 불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적지 않은 양의 소나기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